안녕하십니까. 소럭스 주식회사 이덕규 강사입니다. 금일은 넷뷰는 물론 여러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 툴바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뷰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가끔씩 요구되어지거나 실제 여러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한 화면을 구상하고자 할 때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 제목 없음이라는 VI 아래 파일, 편집, 보기, 프로젝트와 같은 메뉴 툴바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목 없음이라는 VI를 실행시켰을 때에는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메뉴 툴바가 눈에 보일 것이라는 건 넷뷰를 한 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VI 또는 더 나아가 ESE 파일을 실행했을 때 넷뷰의 기본 메뉴 툴바의 구성도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 툴바의 구성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금일의 강의는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 툴바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PPT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함수 팔레트를 생성하면 대화 상자 N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 안에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메뉴 항목입니다. 메뉴 항목 안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의 메뉴 툴바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 툴바의 구성도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넷뷰에 있던 메뉴 툴바의 구성도를 전부 지워줘야 합니다. PPT 화면의 코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코드는 메뉴 항목에서 꺼낸 함수들을 가지고 작성한 코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넷뷰의 기본 메뉴 툴바의 구성도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넷뷰의 기본 메뉴 툴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VI의 메뉴 모음이라는 함수를 통해 현재 넷뷰의 기본 메뉴 툴바의 내용을 얻어내고, 메뉴 아이템 삭제라는 함수를 통해 넷뷰의 기본 메뉴 툴바 내용을 전부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 툴바의 구성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방금과 같은 구조를 반드시 실행해 줘야 합니다. 다음부터가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 툴바의 구성도를 만들기 위한 구조인데, 화면을 보면 메뉴 아이템 삽입이라는 함수가 위치해 있고 테스트란 이름의 문자열 1차원 배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이 코드를 실습으로 작성하고 한번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넷뷰를 켜주고요. 대화 상자에 있는 사용자에 가셔서 메뉴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VI의 메뉴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꺼내면 지금 파일부터 시작해서 편집 그리고 도움말에 이르는 메뉴 툴바가 출력이 돼요. 참조값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 파일부터 시작해서 도움말까지 하는 메뉴 툴바를 삭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 아이템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꺼내서 참조를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메뉴 툴바가 다 삭제가 될 겁니다. 파일부터 도움말까지의 메뉴 툴바가 삭제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 툴바를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메뉴 아이템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꺼내서 참조를 이제 똑같이 연결해 주시고, 만들고자 하는 메뉴 툴바의 내용을 아이템 태그라고 하는 터널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테스트라는 이름의 메뉴 툴바를 만든다고 했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실행을 하면 파일부터 시작해서 도움말에 이르는 넷뷰의 기본 메뉴 툴바는 삭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이름의 메뉴 툴바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행이 되면 넷뷰는 한 번만 돌고 바로 멈추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while 루프를 하나 만들고 정지 버튼을 생성한 다음에 이 함수의 에러 출력을 while 루프의 서브 다이어그램 쪽으로 연결해서
이 메뉴 툴바를 만드는 구조를 먼저 실행하게 하고 while루프를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정지 버튼을 일단 살짝 키워보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기존에 있던 넷뷰 메뉴 툴바가 사라지고 테스트란 이름의 메뉴 툴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뉴 툴바 내부의 여러 메뉴들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은 넷뷰의 기본 메뉴 툴바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파일이라는 이름의 메뉴 내부에는 새 VI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료라는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방금 전 실습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 툴바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내부의 메뉴는 생성하지 못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화면의 PPT처럼 메뉴 툴바 내부에 원하는 메뉴들을 여럿 포함시키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뉴 아이템 삽입 함수의 메뉴 태그라는 터널에 상단 메뉴 툴바의 이름을 하나 적어주시고 기존의 방법처럼 아이템 태그에 포함시킬 메뉴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메뉴 툴바 내부의 메뉴를 여러 포함시킨 코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메뉴 툴바로 옵션, 이그젠플이 생성되어진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메뉴 아이템 삽입 함수가 2개 더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함수의 메뉴 태그 터널에 만들어 놓은 옵션과 이그젠플 항목을 입력 연결해 주시고 그 메뉴 툴바 내부에 어떠한 메뉴를 형성할 것인지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옵션 메뉴 툴바 안에 스타트와 이그지스트가 생성될 것입니다. 한번 코드를 직접 만들어 실행해 볼게요. 넷뷰에서 새 VI를 띄워주시고요. 처음에 넷뷰에 있는 기존 메뉴를 삭제해주기 위해 현재 VI의 메뉴 모음과 메뉴 아이템 삭제 함수를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 삽입 함수를 써서 아이템 태그에 상수를 생성해서 옵션이라는 메뉴와 이그젠플이라는 메뉴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는 상단 메뉴바에 옵션과 이그젠플이 하나씩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옵션과 이그젠플에 각각 값들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내부에는 어떤 메뉴들이 생성이 될 거고 이그젠플이라는 메뉴에는 어떤 메뉴들이 생성되게끔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메뉴 아이템 삽입 함수를 2개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는 이 메뉴 아이템 삽입 함수를 이용해서 그 메뉴의 내부 항목들을 만들 건데 어떠한 메뉴에 속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 줘야 돼요. 일단은 메뉴는 옵션과 이그젠플이 있죠. 저희는 아까 옵션에 스타트와 이그지스트를 넣고 이그젠플에 A, B, C를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메뉴 태그라는 항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상수를 생성하고 옵션을 하나 적어주시면 나는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에 어떠한 내부 항목들을 넣겠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다가는 제가 이그젠플을 넣을 거고요. 이거는 이그젠플 메뉴에 어떤 항목들을 넣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템 태그에서 옵션 내부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스타트와 이그지스트를 넣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그젠플 쪽은 간단하게 A, B, C였어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상단 메뉴바에는 옵션과 이그젠플이 만들어질 거고요. 옵션의 내부에는 스타트와 이그지스트가, 이그젠플의 내부에는 ABC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면 넷뷰가 한 번만 돌기 때문에 저희는
while 루프를 하나 만들고 에러 라인을 연결한 뒤 정지 버튼을 생성해 볼게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상단 메뉴에는 옵션과 이그젠플이 생겼고요. 옵션 쪽에는 스타트와 이그지스트가, 이그젠플에는 ABC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while 루프의 정지 버튼을 이용한 프로그램 정지로 실습을 마무리했었는데요. 메뉴 툴바와 이벤트 구조를 이용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정지 버튼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우선 아까 만들어 놨던 코드에서 정지 버튼을 삭제해 주시고요.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 이벤트 구조를 만들어 주셨을 때 타임아웃이라고 적혀 있는 선택자 라벨에서 우측을 클릭하시고 이벤트 케이스 추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벤트 편집 항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이벤트 편집 항목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거냐면 이런 옵션, 이그젠플, 스타트, 이그지스트, A, B, C와 같은 메뉴 항목을 이벤트 소스로 정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이 여러 가지 메뉴 항목 중에 이그지스트라는 항목을 이벤트 소스로 정하고 이 이그지스트가 이벤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겁니다. 그럼 이제 이 메뉴 툴바에 있는 이그지스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 VI에 가시면 메뉴 선택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템 태그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시죠? 이 아이템 태그에 비교에 있는 같은 함수를 하나 꺼내서 연결하고 지금 내가 선택한 메뉴가 이 메뉴가 이그지스트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아이템 태그에 클릭된 메뉴가 출력돼요. 그럼 이제 그 클릭된 게 이그지스트냐를 보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할 거예요. 이 불리언 값은 정지 버튼으로 연결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코드를 완성하게 되고 실행 버튼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때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볼게요. 자, 그럼 정지 버튼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요. 저희는 옵션에 있는 이그지스트를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이 끝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옵션에 있는 이그지스트를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이 끝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메뉴 툴바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조금 더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중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